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일하던 바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어느 날 상대방이 술 먹고 전화가 왔는데 가게 가려고 그런 데서 오늘 쉰댔더니 그런 밥이나 먹자고 나오라고 했던 자리에서 연지님이 장난식으로 사귀자고 했던 게 계기가 돼서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초반에는 남친이 먼저 자주 전화를 했었고, 자주 만나고 너무 좋아해 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일이 늘 12시 넘어서 끝났고, 연지님은 그전에 나가봐야 했지만 자꾸 그 사람 패턴에 맞추게 되더라고요. 끝나길 기다려서 만난다던가 밥을 먹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제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사람은 귀찮아졌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하는 시간이나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 연지님이 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요, 연지님이 이제 바에서 남자들 손님을 상대로 해서 술을 파는 일을 하잖아요. 이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남자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정상적으로 이 여자를 소개팅이나 이런 데서 만났다면은 아마 이런 의심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이제 술을 파는 이런 토킹바에 가 가지고 술을 먹다가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게 만남으로 이어져서 사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 남자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처럼 다른 남자들도 이렇게 부르면은 '이 여자가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단히 특별해서 나왔을 거라는 예상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이런 행동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되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인 사이를 시작할 때 어디서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클럽에서 내가 어떤 여자를 꼬셨다. 그러면은 걔는 당연히 클럽에 매일매일 오는 여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처럼 내가 클럽에서 꼬시면 나가서 술 먹었던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남자를 접대하는 이런 일을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관없다고,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연지 님이 남자를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그게 짜증이 났나 봐요. 당연하죠. 자기 여자한테 치근덕대기도 하고 기분 나쁜 농담도 던질 거고 아니면은 잘해 보자고 꼬시는 남자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노출되어 있다는 게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가끔 우리 연지 님이 몇 번 취했던 게 짜증이 엄청 났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이게 취했던 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초부터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 사귄 것 이후로 이제 이 여자가 정신을 말똥말똥 차리겠어요? 술 파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에게 술을 팔라고 하면은 나도 술을 한 잔 먹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 텐데, 취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얼마나 그 여자를 노리는 행동을 했을지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걱정이나 의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 남자가 이렇게 걱정을 할 문제면은 요런 장소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면 안 되죠. 남친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연지 님은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짜증에 화만 내니 저도 참다 참다 한 번씩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남친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 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만났는데 이걸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은 애초부터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헤어지는 거예요. 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헤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만나기로 했던 날 연지 님이 술병이 나서 못 보겠다고 했더니 기분이 엄청 상해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갔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남자분이 애초부터 이 여자랑 이런 문제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의심이나 집착, 걱정이 점점 심해졌겠죠. 그러는데 더군다나 "술병이 났다." 이렇게 하면은 이 남자 입장에선 좋게 얘기해서 걱정이 됐겠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여자가 술 파는 일을 하는 애를 갖다가 꼬셨으면서 술병이 난 걸 갖다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사귀면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연지님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겠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무덤덤한 반응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이게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이 사람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올 줄 알았던 사람이 계속 술 먹다가 1시간 있다가 왔고 이미 연지님은 병원에 갔다 왔어요. 다음날 아는 오빠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게 됐는데 그걸 남친 지인이 보고 남친에게 말했나 봐요. 그날 저녁 전날 저에게 무신경했던 게 너무 서운했던 연지님은 전화를 걸어서 오빠 마음이 식은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남자가 여태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는 오빠가 연락이 와서 둘이서 밥을 먹게 됐다?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죠. 사실은 이 남자는 여기서 아마 완전히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큰 거예요. 이 여자를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걱정도 했지만 이렇게 걱정을 할 문제였으면은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이 여자애가 일을 안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지님 입장에서는 당장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일 그만두라고 해서 갑자기 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남자친구가 먹여 살려주게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아무튼 지금 사귀는 초반에 아는 오빠랑 연락을 해서 밥을 먹게 되는 게 잘못되는 일인지도 몰랐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당연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화가 날 문제가 아니라 얘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분 마음처럼 상대방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도 그러시고 남자분들도 그래요. 나의 기대치에 맞게 상대방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의 기대치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오빠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들 근처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레임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기준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이 여자분이 알아서 아는 오빠에게 연락이 와도 나는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거절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여자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배신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사친이나 여사친을 허용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고 안 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대치와 현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엔조이 관계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날 때는 서로에게 어느 정도 허락을 받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잘할 겁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빠 마음이 식은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남자랑 밥 먹고 왔냐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연히 연지님은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고 밥만 먹고 왔기 때문에 난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남자는 맞는데 아무 사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남자가 전날 그렇게 아파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이 남자가 너무 수준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도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연지님이 자기가 이미 벌인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라던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본인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애초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항상 한다고 믿어야지 잘못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만 연지님은 계속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연지님이 남자인 친구랑 보는 것도 싫고 연락조차 하는 것도 싫다고 전부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땐 화내더니 그냥 저한테 잘하라는 식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연히 화를 내는 거는 감정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애증의 감정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떠나지 못해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게 뭐냐면 범인은 범죄 장소에 반드시 나타난다요. 범인들은요, 그 범죄 장소에 대한 감정이나 미련이 남아 있어서 '혹시 내가 그때 뭔가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게 찾아오게 돼요. 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연인에게 투자한 것도 많고 감정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100%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하시는 행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가 되게 기준 없이 행동을 하고 있고 그냥 화만 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뒤로 자꾸만 삐걱거리게 되고 서로 성격이 안 맞다는 게 자꾸 느끼게 돼서 더 투닥거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행이 너무 가고 싶었고 남친은 바쁘니 못 간다 였어요. 연휴에 갈 수 있지만 저는 연휴가 바빴기 때문에 못 간다고 결국 싸우다가 남친은 우리 안 맞는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다음날 새벽에 술 먹고 전화 와 가지고는 만나는 내내 너무 미안했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울더라고요. 당연히 이 남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헤어지자고는 얘기를 했지만 감정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거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의심도 하고 집착도 했던 사람이에요. 즉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달리는 사람이 이런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커서 못 버티겠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로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술 먹고 전화 와 가지고는 "내가 실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또 만나게 되면 자기가 걱정하고 의심하고 집착하는 행동, 힘들어하는 행동이 지속될 게 뻔하기 때문에 즉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 보자. 이 관계를 이어나가자."라는 말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만 먹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지만 연지 님이 괜히 빌려줬던 물건 가져가라는 핑계로 집에 와 달라고 했고 남친이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다시 잘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못 숨기고 자주 보자고 해서 점점 마음이 많이 뜬 게 보였어요. 연지 님이 유기불안 같은 게 있는데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으면 될 건데 자꾸 내가 귀찮냐 싫은 거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한참 뜨거워야 될 만난 지 2달째인 커플이 마치 몇 년은 사귀고 권태기가 와서 시들해진 커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권태기가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경계하기 악습을 갖다가 두 분이서 서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두 분이 서로 떠날까 봐 경계하고 서로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이 남자친구분도 하고 여자친구분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설 연휴에 남친 친구 커플과 같이 만났는데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것도 있고 이미 제가 할 일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고 그게 티가 났었나 봐요. 그 와중에 저는 데려와 놓고 절 신경 쓰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는 남친을 보며 마음도 상했고요. 중간에 일 있다고 저 먼저 자리를 떴는데 남친의 친구가 그걸로 지적을 했었나 봐요. 표정도 안 좋고 행동 왜 저런 식으로 하냐는 식으로. 그 사람은 남들의 눈이나 지인들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어서 엄청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만나는 데이트에 나왔어도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데이트라는 건 서로 즐겁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설령 두 명이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으면요. 차라리 데이트를 거절하시는 게 더 낫죠. 근데 너무 연지 님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봐요. 이거는 둘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만나도 문제이긴 하지만 둘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남친 친구 커플들하고 이렇게 모일 거고 그런 걸 이미 뻔히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얼굴 죽상하고 있으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아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원래 두 명이서 데이트를 했어도 눈치를 봤을 텐데 네 명이서 모였는 사이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근데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쓰이는 척 이제 행동을 하려고 본인은 무시 아닌 무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걸로 기분이 나빠서 먼저 일어난다고 하니깐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보여요. 그날 또 싸우고 다음날 다른 문제로 또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어요.
그런데 둘 다 미련이 남아서 서로 2-3 일에 한 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꼭 술이 취해야만 전화를 했고 제가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늘 새벽에 그 사람이 술 취해서 걸어오는 전화를 받았었고 그러다가 말하더라고요. "너가 너무 귀찮게 하더라고.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 너무 좋았지만 자기는 귀찮은 게 너무 싫대요.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지만 2주 정도 가만히 잘 참고 잊어가면 저한테 또 몇 번이나 연락을 해서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연지 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못 헤어지겠다고 다시 만나자고 몇 번이나 말을 하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또 싫다고 하더랍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 집 앞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매달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 드리자면 우리 연지 님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대부분이 전체적인 자기 상황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남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너무 귀찮게 해서 헤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단순히 이게 어머니 밥상 이론처럼 너무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많이 해서 헤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저는 단언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잘해 보고 싶기는 한데 전처럼 제 인격을 무시당하거나 귀찮은데 제가 매달려서 보는 꼴은 싫어요. 당연히 매달린 적은 없고 이 남자가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저에게 안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미 안 달라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뭘 안 달라게. 술 먹고서 미친 행동을 하는 게 이미 얘는 요리가 끝났다라고 보여요. 이 사람은 본인 없이는 못 사는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와 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지. 얘가 이미 안 달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안 달라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왜 술만 먹을 때만 연락을 하는 걸까요? 맨정신에는 이걸 연락을 할 수가 없죠. 맨정신에는요, 자기가 본능을 통제해야죠. 아무리 이 여자가 좋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만나면 안 되잖아. 이 남자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얘가 본인을 만나기만 하면 고통을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을 술 먹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오는 연락도 받지 말아 줘야 하냐, 그런데 이 남자가 성공해서 아무 일 시키지 않을 때면 받아줄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업을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이 남자가 의처증이라는 이 증세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직업을 바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여자를 대하는 게 서투니까 이런 토킹바 같은 데 와 가지고 여자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말들을 위주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지 님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